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를 진행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입니다. 우선 지난주에는 여러 사정으로 제가 너무 바빠서 이 유튜브를 좀 찍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올 가을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벌써 이제 9월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8월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그렇고 또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설과 추석은 늘 시장이 변곡점이 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또 추석 이후에 가을 이사철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승과 하락의 갈림길이 될 것 같다. 그런 가운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분수령이 올 9월 내지 10월이 될 것 같다. 10월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9월과 10월은 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사철의 한복판 중심이 있기 때문이죠. 근래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도곡동 타워팰리스 얘기가 많죠. 주상복합인데 161제곱미터가 46억 원에 팔려서 지금 이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데 적어도 5년 만에 어쨌든 지금 2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압구정과 삼성동, 한남동 아파트 가격들이 이제 고급 아파트죠.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60% 이상이 상승 거래로 나타났고요. 10개 가운데 1개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이게 지금 나타난 통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약 20% 정도 빠졌다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10%가 서울 지역은 급등했다. 그러니까 집값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 내용은 지난주에 YTN의 그 주요 뉴스로 저도 인터뷰가 나간 것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먼저 집값이 이렇게 급속히 회복된 배경은 뭘까? 이제 순서대로 따져보면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한 20% 가까이 서울 지역 집값이 급락하다 보니까 이걸 자율 반등이라고 그러죠. 제가 집값은 많이 오르면 많이 내린다, 또 많이 내리면 많이 오른다 라는 그런 얘기를 용수철 같은 거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리면 더 계속 내린다 이런 생각, 오르면 더 계속 오릅니다 이런 생각은 옳지 않아요. 사이클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대출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됐죠. 특례보금자리 대출이라든지 생애채투자 대출, 또 규제 지역 해제에 따른 LTV나 DSR 규제, DTI, DSR 함께 다 완화가 됐습니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 폐지 등도 이제 심리에 굉장히 구매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쳤고, 한마디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통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정부가 연착륙을 위한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이 상당히 이 시장이 통했고, 이러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올해 하반기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될까? 하반기라고 그러지만 이미 하반기고 정확하게 가을 이사철 시장이죠. 사실 올 상반기만 해도 이제 집값이 저점을 찍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폭등론과 폭락론이 상당히 맞섰는데요. 결과론적이지만 집값은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 그러니까 서울만 오른 게 아니라 경기도도 오르고, 지난주에는 이제 3주째 지방으로까지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대구까지 오르고 있고, 이제 저 부산마저도 거의 하락폭이 지금 둔화되어서 이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아실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분양도 지금 상당히 과열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분양시장도 좋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격 전망지수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망지수도 보니까
107이에요. 이 100을 넘어서면 이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이후에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현재는 심리도 회복되고 이제 집값도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결 효과라고 그래서 집값이 이제 전국적으로 다 전세값 하락폭도 둔화되고 있고, 서울은 이제 전세 가격도 오르고 있고, 지방으로까지 이 전세값과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한마디로 이 폭등 가능성도 적지만 폭락 가능성도 이제 좀 줄어들었다. 이 시장은 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시장도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저는 사이클 측면, 부동산 경기도 5, 6년 상승하면 4, 5년 하락한다는 사이클,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도 이게 그대로 주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 10월에 고점을 찍었던 주택 경기는 이제 올 9월이 되면 정확하게 2년 정도 떨어지고, 이 하락폭이 보니까 우리가 거품이 축적된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3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북 지역은 한 20, 25%, 수도권도 한 20%, 25% 떨어진 뒤에 다시 또 반등을 하고, 반등이 생각보다 좀 빠르다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긴 해요. 저희 예상과도 다소 좀 빠른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뭐 예측대로 됩니까? 그리고 이제 급락하다 보니까 아까 지금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나는 것은 뭐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집값 상승과 하락 요인 이런 걸 좀 따져 보니까 내년에도 이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좀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제가 마침 주간 동화에 칼럼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낸 거라서 미리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과는 이게 좀 행운이죠. 미리 지금 같이 공유를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인구, 소득, 실물 경기, 수구, 정책, 금리, 유동성, 심리, 해외 부동산 동향, 환율 등 이 10가지 중에서 이렇게 보았더니 내년에는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상당히 이제 팽팽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어쨌든 지금 금리가 내년에는 내릴 것 같고, 올해보다는 경제는 좋아질 것 같아요. 또 정책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또 미중 간의 갈등도 지속되고, 특히 중국의 헝다라든지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죠. 이런 쪽에 새로운 내관, 그러니까 중국 경기 위기가 결국 한국에도 전이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락 요인도 상당히 배제할 수 없다.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그래도 이제 부동산은 이제 바닥을 찍었고, 우리나라 주택은 이제 내년 이후에는 뭐 급등 아닙니다. 완전 회복 아닙니다. 어차피 2024년까지는 이대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또 좀 얘기를 덧붙이자면,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이 내년에 급속히 줄어든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아니라서 그런데 정부도 여기에 대한 또 의견을 빨리 밝힐 필요가 있어요. 저도 계속 국토부 쪽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민간 통계라서 이 신뢰성에 의문이 들고, 과연 14,000가구만 내년에 입주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2025년이 되면 둔촌주공 재건축인지도 입주를 하죠. 근데 부동산 경기는 사이클만 놓고 보면 2025년 되어야 본격적인 팽창, 확장 국면에 접어들 거로 보여져요. 그러나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금리만 내년에 하반기 이후에 급속히 내린다면 유동성 증가로, 유동성 장세가 주식시장, 주택시장에 나타날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부동산 경기는 어쨌든 상승과 하락 요인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가운데, 상승 요인이 현재로 봐서는 약간 우세하다. 그래서 그러나 복병 요인도 있다.
악화, 중국발 경제 위기, 미국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국내 PF 부실, 이런 점을 좀 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무엇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일정이 이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충격을 줄 거라고 봅니다. 이 얘기도 이전에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결론이죠. 미래 예측과 대응 전략이 이제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에는 좀 더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는 선택과 집중해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전략이 결국 성공 전략이 될 것이고, 이 10년 앞을 내다본 그런 투자가, 이 장기 투자가 결국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알고 시장을 알고 시장 흐름을 알고 미래를 아는 자가 결국 승리할 것이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종환 TV를 보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고, 또 이런 새로운 시장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저와 함께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